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KF-21 보람의 전투기 초도분에 대한 미티어 미사일 도입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어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나라의 신형 잠수함 군함인 강화도함이 해군에 인도되었네요. 강화도함은 우리나라가 장보고 3급 등 새로운 대형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그에 적합하게 새로 도입하는 잠수함 군함입니다. 그런데 이 함선이 진수된 건 2021년 10월이었죠. 그러나 시험평가 중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해군에 대한 인도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심해구조 잠수정인 DSRV 문제 때문이었죠. 알려지기로는 우리의 강화도함은 기존 청해진함과 다르게 함선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심해구조 잠수정을 인양하는 센터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센터웰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이 방식이 악천 후에도 심해구조 잠수정을 인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화도함은 기존 청해진함에 비해서 악천 후에도 잠수함 구조 작업이 가능한 함선인데요. 문제는 이 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계속 납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해군에 인도하기로 약속된 건 2022년 12월이었으나 이게 계속 지연되고 총 5차례나 지연되고 2023년 9월에 인도하려 했으나 이것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화의 지체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원래 지체 보상금의 최대치는 사업비의 10%입니다. 그래서 한화가 물어내야 하는 건 강화도함의 사업비가 4,435억이었기 때문에 그 한도는 대략 440억가량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강화도함의 해군 인도가 지연된 잘못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심해구조용 잠수정은 한화가 만든 게 아니라 외국산 장비를 방사청이 도입해서 한화에게 전해준 관급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번 지연이 심해구조용 잠수정 때문이라면 한화는 지체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바로 이 심해구조용 잠수함을 인양하는 과정 중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상당히 모호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과연 한화가 지체 배상금을 물게 될지 어떨지도 관심사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론은 어찌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원래 납기일보다 근 2년이나 지체해서 강화도함을 납품하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과연 한화가 지체 배상금을 물지 안 물지가 문제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도 법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드디어 우리의 새로운 잠수함 군함인 강화도함이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체배상금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럼 다시 미티어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암남통합을 거부하자 미티어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KF-21에 대한 암남 미사일 통합을 추진 중이라는 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라매에 대해서 처음에 공대공 미사일로 사이드와인더와 암남을 장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통합을 거부해버리죠. 아니 정확히 KF-21에 대한 미국산 무장통합도 미국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미국이 우리에게 해줘야 하는 건 통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짜는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에 기본적인 미사일의 재원 같은 간단한 내용이 있는 1차 자료는 넘겼으나 실제로 통합에 필요한 2차 자료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KF-21 블록2가 완성되어야지만이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아예 통합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지연전술을 사용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전투기에 자신들의 무장의 통합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동맹국과의 사이가 벌어지는 문제가 생기니 아예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바로 해주자니 분명 우리 KF-21은 자신들의 전투기 판매의 경쟁자가 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통합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해주겠다는 지연 전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유럽으로부터 미티어와 IRIS-T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미국에서 기술 자료를 넘기기로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KF-21의 미국산 무장통합을 드디어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정확히는 미티어나 IRIS-T는 아주 소량만 구매를 하고 암남을 통합해서 암남을 주력무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암남보다 그것도 성능이 다운그레이드된 수출형 암남보다 미티어가 성능이 더 좋은데 왜 우리는 끝까지 암남의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미티어의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남의 통합을 서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 국방위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분일 텐데요. 유영원 의원이 미국 측의 기술자료 판매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미국산 무기를 통합하지 못하고 유럽산 무기 통합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미국의 승인이 늦어진 건 방사청이 미국 무기 통합 승인 요청을 너무 늦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방사청의 요청은 그리 늦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미국이 지연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마지못해서 통합은 허락했지만 역시 우리 KF-21이 자신들의 경쟁자가 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최대한 미국산 무장 통합을 늦게 해주려는 지연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서 분명 다시금 암남 등 미국산 무기에 대한 통합을 허락은 했지만 아직도 그 기술 자료에 대한 수출 승인이 나지 않아서 우리 KF-21에 대한 암남 통합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차라리 잘 되었다. 좀 비싸더라도 미티어가 나은 선택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미티어와 미국산 암남의 가격 차이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2배 차이가 날까요? 아니면 3배 차이가 날까요? 이번에 방사청은 유럽 MBDA와 미티어 미사일 수출에 대한 가격 및 후속 군수 지원 등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KF-21 초도 양산분에 대한 미티어 미사일의 정식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에 도입하는 미티어의 수량은 100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미티어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번에 도입하는 미티어의 가격은 발당 10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싼지 감이 안 오시죠? 그럼 우리가 KF-21에 통합하려는 암남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현재 우리가 KF-21에 통합하려는 암남은 C8형입니다. 이 미사일은 이미 우리나라가 F-35를 도입하면서 같이 도입해서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사일로 정확히 이 미사일은 미국이 수출을 하지 않는 암남 D형의 미사일 몸체에 수출형 암남인 C형의 시커를 결합시킨 미사일입니다. 한마디로 미군은 사용하지 않는 수출형 미사일로 그래도 D형의 몸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거리는 160km로 늘어난 미사일입니다. 참고로 암남 D형은 이중펄스 로켓을 사용해서 기존 암남에 비해서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이 암남 C8형의 가격은 발당 얼마일까요? 암남 C8형의 발당 가격은 2억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군이 어떻게든 KF-21의 암남을 달려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암남과 미티어의 가격 차이는 무려 5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군이 어떻게든 암남을 통합하려고 기를 쓰는 것입니다. 당장 이 가격 차이는 우리 군이 미사일을 도입할 때도 문제지만 KF-21을 수출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백날 KF-21의 생산 가격을 낮추어서 경쟁력을 높이면 뭐합니까? KF-21에 탑재 가능한 미사일이 암남보다 5배가 비싼 미티어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KF-21의 수출 경쟁력을 대폭 깎아 먹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는 미티어도 딱 1차 양산분 20대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량만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비싼 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미티어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비싸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미티어는 특정한 나라가 만든 미사일이 아닙니다. 결론은 미티어는 유럽의 여러 나라가 같이 개발한 미사일이고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수출에 반대를 하면 수출할 수 없는 미사일입니다. 당장 그리고 거기에는 독일도 포함되어 있고 독일의 정책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쟁 국가에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미티어는 언제든지 제3국에 대한 수출 허가가 안 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함에 있어서 미티어 같은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램제트 방식의 미사일은 개발에 너무 오래 걸리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건 국산 미사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만일 국산 미사일이 있었다면 유럽의 MBDA가 우리에게 미티어를 발당 10억이나 불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산 미사일을 개발했다면 미티어를 도입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요. 미티어. 내 성능이 좋은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암남의 5배라는 건 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만 드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이게 비싸 보이지 않나요? 진짜 국방과학연구소는 언제까지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고집만 부리고 있을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튼 어찌 되었든 드디어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강화도함이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당연히 강화도함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잠수함 군함인 청해진함보다 더 뛰어난 함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활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당장 청해진함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인양 등에서 대활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북한은 속칭 위성 발사라는 걸 했고 그 잔해가 우리 바다에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 그 잔해를 인양한 게 청해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해진함보다 더 뛰어난 인양 능력이 있는 강화도함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과연 한화가 지체 배상금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의 가격표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힌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래도 계속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만을 고집할 거냐고요. 물론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미사일이 없어서 너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빠른 개발이 가능한 미사일부터 개발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미티어의 가격을 저리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로 미티어의 기술을 가지고 미티어와 똑같은 덕티드 MZ 공대공 미사일을 만든다고 하니 가격을 더 비싸게 부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